화이자의 블라 CEO는 그때까지 인류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광속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부여한 후 결국 이 불가능한 백신 개발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광속 프로젝트는 그들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8개월 안에 백신을 완성할 것. 8년 또는 10년이 걸리는 일을 8개월 안에 해내려면 이전에는 없던 방식과 사고로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용된 것이 바로 mRNA 방식입니다. 기존 백신 개발 방법은 소량의 기존 바이러스를 백신에 포함시켜 사람 몸에 주입하여 면역력을 키워주는 방식인데 반해 mRNA 방식은 기존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대신 DNA에게 스스로 면역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말하자면 마치 우리 몸에게 스스로 항체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종의 매뉴얼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개발 시간이 훨씬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등장합니다.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존 백신 개발 방법과는 달리 mRNA 방식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최신 기법으로 전 세계 그 누구도 그 방식으로 실제 상용 백신을 개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논의 끝에 당시 시간은 돈이 아닌 인류 전체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화이자는 이후 실패할 경우 수조 원에서 최대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을 감안하고 mRNA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할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코로나 사태 발발 약 4개월 후인 2020년 4월 9일 독일의 mRNA 전문 회사인 바이오엔테크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백신 개발에 착수합니다. 이때 화이자가 바이오엔테크사와 체결한 계약은 이윤 추구를 하는 일반 사업체의 경우에는 절대로 하지 않은, 즉 모든 비용과 손실은 화이자가 부담하며 이득이 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바이오엔테크사와 나누는 내용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바이오엔테크사는 아무 리스크도 없이 약 7,600억 원을 화이자로부터 받는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도박은 성공했고 화이자는 기적적으로 기간 안에 백신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표현에 따르면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은 마치 눈송이처럼 연약한 물질이라 생산 후 최종적으로 접종될 때까지 영하 70도로 냉동 보관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mRNA 백신은 연구소에서 소규모로 생산되어 보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생산 단계부터 이동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거대한 냉동 체인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건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시도된 적조차 없던 일이었습니다. 블라 CEO와 화이자의 핵심 전문가들은 또다시 광속 프로젝트 팀을 가동시킨 후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일명 냉동고 농장이라는 거대한 냉동 창고를 만드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초대형 창고를 개조하여 대략 축구장 크기만한 거대한 냉동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각의 냉동고 농장에는 약 1억 회분의 백신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그걸 전 세계로 유통시켜야 하는데 기존의 콜드체인, 즉 저온 유통 체계로는 적합지 않으며 또 그렇게 차가운 상태로 멀리 아시아 등으로 오랜 기간 이동할 수 있는 비행기 이동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새로운 개별 소형 백신 전용 냉동고를 개발한 후 그걸 컨테이너에 싣고 그 안을 드라이 아이스로 가득 채우는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이걸 해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체 드라이 아이스의 약 2%를 전부 사용해야 했고 이런 물류 시스템 구축에만 약 2조 4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관과 유통 관련 부분에서 발빠르게 매 과정마다 기적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던 차, 이제는 가장 큰 관문 중 하나인 바로 FDA 승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FDA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비록 지금이 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최소 50% 이상의 면역력 형성 성공률을 증명해야만 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만약 이 수치에 못 미치면 그동안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쏟아부은 엄청난 자금과 바이오엔테크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그리고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쓴 모든 비용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 7일 미국에서만 하루 12만 명이 감염되고 있던 시기 드디어 연구소에서 백신의 성공률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성공률은 FDA가 요구한 기준을 훨씬 넘는 무려 95.6%였습니다. 화이자는 이틀 뒤인 11월 9일 이 사실을 보도 자료로 발표했고 그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긴 싸움 후 처음으로 희망을 보게 된 상황에서 모두가 환호하며 기뻐했고 세계 모든 언론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유일하게 불평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11월 3일이었던 자신의 대선 이후에 이 소식이 발표된 것을 트집 잡으며 자신이 연임하는 것을 막으려고 일부러 이 소식을 대선 이후에 발표했다는 억지를 부리며 화이자에게 강한 불쾌감을 표현해 몹시 황당했다고 블라 CEO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백신 개발의 냉동 보관 및 유통 시스템 구축 문제까지 해결했고 95.6%라는 놀라운 성공률로 FDA 승인까지 따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바로 생산입니다. 지구상 그 어떤 회사도 이 정도 규모의 백신을 생산해내야 했던 적이 없었고 당연히 화이자 또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화이자는 1년에 약 2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했었는데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너무 급하게 흘러가고 있어 최종적으로 연 25억 회 분량의 생산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초대규모의 생산 문제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 책에서 그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 두 번의 기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적은 백신 개발 성공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백신 생산 시스템 구축의 성공이었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기적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어준 열쇠가 정말 뜬금없게도 바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도 과거에 이와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는 뉴스에 나와 자신들이 개발한 방법으로 한다면 1년 안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발표했고 그때 세계 언론들은 그가 또 허풍을 친다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 발표 이후 실제로 1년 안에 공장을 완성해냈고 화이자는 바로 그런 일론 머스크의 방식을 참고해서 시도하여 결과적으로 몇 년이 걸렸을 공장 설립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성공해버립니다. 이렇게 문샷이라는 그 이름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짧은 기간과 일일이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다양한 종류의 엄청난 장애물들을 최단 시간 내 해결해 나가며 그 광속 프로젝트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불라 CEO는 화이자의 대표로 취임하며 가장 먼저 센트룸과 비아그라 같은 화이자 하면 떠오르는 회사의 커다란 돈이 되어주는 사업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이자는 수익 중심이 아닌 연구 중심의 진정한 과학 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는데 말하자면 돈만 밝히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사업가가 아닌 진정으로 화이자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로 진화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은 백신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시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용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사가려던 말하자면 부르는 게 값이었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최초의 적정 가격은 1회분 600달러, 우리 돈 약 78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대신 패스트푸드 세트 가격인 간단한 식사 한 끼 값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잘 사는 국가들에게는 그 나라의 식사 한 끼 값으로 판매하고 그 다음 중간 국가들에게는 그것의 절반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소득 국가들에게는 원가에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화이자는 한 끼 밥값으로 이 백신을 구입하는 데 따르는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첫째, 백신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 둘째, 구입한 백신을 다른 나라에 되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책 곳곳에서 전 세계인 누구나 인종이나 그들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백신 유통부터 가격 책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취임하며 세웠던 그 처음 목표처럼 앞으로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 화이자라는 회사가 불신과 음모의 거대 기업으로 남지 않고 사람들의 병과 아픔을 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해주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기업이 되겠다는 진정성을 이번 코로나 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달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들 인생에서도 세계에 코로나가 찾아왔던 것처럼 뜻하지 않은 위기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도 또 넘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불라 CEO가 결국 그렇게 해냈던 것처럼 그게 조직의 혁신이든 아니면 우리들 삶의 터닝포인트든 그건 언제나 그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꾸고 말겠다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화이자 3차까지 접종을 마쳤는데 얼마 전 확진자가 폭증할 때 저 역시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남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불라 아저씨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관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down.